안녕하세요.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조교 홍유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해보고 이러한 지진의 발생과 관련된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진이 발생을 알아보기 앞서 멘틀 대류와 판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 멘틀은 용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융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류가 무엇이냐? 온도가 높은 곳은 밀도가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부력을 받아서 위로 뜨게 되고, 이렇게 위에 있는 곳은 온도가 낮아져 밀도가 증가해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멘틀 대류가 발생하는 와중에 이런 수평적 이동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판이란 멘틀에 의해 떠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멘틀 대류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판 위에 있는 판은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멘틀 대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있는 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에서 이렇게 가운데에 비게 되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판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판의 경기를 해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요,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해서 소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해구라고 표현합니다. 이 해구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깊게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 해구가 판의 경계고요. 이 해구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판이 해양판, 오른쪽에 있는 판이 대륙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어난 이유는 해양판의 밀도가 3.4, 대륙판의 밀도가 2.7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밀도 값은 교과서, 교재에 따라 다르니까 대충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크구나, 그래서 섭입이 일어나는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해양판이 녹게 됩니다. 해양판의 온도가 높아지면 녹게 되고, 이 녹은 마그마들은 위로 올라가서 대륙판을 녹이게 됩니다. 이 녹은 대륙판은 또 위로 올라가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경계면을 기반으로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마찰을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서 마찰이 일어났다, 그럼 천발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고, 깊은 곳에서 마찰이 일어났다, 그럼 신발 지진, 중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9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두 해양판 A와 B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 중 판 경계의 위치로 적절한 곳을 쓰고 A와 B 중 밀도가 큰 바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네요. 아까처럼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단면도를 구해볼 건데요. 일단은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진이 더 깊어지고 있네요. 그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가 디귿이고,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기역이겠네요. 얕은 지진이 일어나다가 깊은 곳에 가면 신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의 마찰을 따라서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가 A판, 여기가 B판이 되겠네요. B판이 A판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밀도는 B판이 더 크겠네요. 그러면 밀도가 B판이 A판보다 크니까 B판이 A판 밑으로 섭입한다 라고 하면 이 자료를 다 해석한 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318번 해석해 볼게요. 그림 가완하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여 해양판이 섭입하는 두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진이 발생한 깊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판경계 지역을 수직으로 자른 단면입니다 라네요. 그러면 대륙판과 해양판부터 찾아야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찾아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깊어지고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고요. 나는 가보다 경사가 더 만만하니까 얘가 나겠네요. 지진이 처음 발생한 점 여기가 A일 것이고요. 지진이 깊게 발생한 곳 여기가 B겠네요. 얘도 지진이 처음 발생한 곳 여기가 C, 여기가 D겠네요. 그러면 왼쪽 판이 오른쪽 판으로 섭입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해양판, 여기가 대륙판.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해양판, 여기가 대륙판이겠네요.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지 확인해 볼까요? 기억, 해구는 B보다 A에 가까운 곳에 있다. 해구는 판의 경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구는 판의 경계입니다. 즉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이 점은 A에 더 가깝게 있겠네요. 화산 활동은 D보다 C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 해양판이 녹아서 위로 상승하고요. 상승한 마그마는 대륙판을 녹이고 대륙판은 다시 증가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깊이 들어가는 D가 C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겠네요. 디귿 두 판의 경계면의 평균 기울기는 가보다 나가 더 크다. 아까 자료를 봤을 때 X축은 같죠? X축의 간격은 같은데 같은 X축 증가량 동안 Y축 증가량이 더 큰 것은 가입니다. 즉 기울기는 가가 더 크겠네요. 319번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최근 10년 동안 일본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한 깊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처럼 그림을 나타내 볼 건데요.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 필리핀판과 태양판,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의 경계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선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부터 나타내 볼게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천발지진, 중발지진까지만 일어나네요. 그러면 유라시아판이고 필리핀판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입니다. 얘는 되게 깊게 들어오고요. 신발지진까지 일어나니까 더 넓고 깊겠네요.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태평양판이겠습니다.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의 충돌한 수려면 경계에 비교해보면 수평으로도 더 길고 수직으로도 더 깊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입니다. 얘도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까지 일어나긴 하는데 필리핀판, 태평양판 간의 수려면 경계랑 비교했을 때 수평 쪽으로 조금 더 좁네요. 그러면 경사가 되게 깊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확인해 볼까요? 기억, 이 지역의 판경계는 모두 수려면 경계다. 네, 맞네요. 니은 해구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가까운 곳에 있다. 해구를 다 그려보자면 이렇게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세 판 중 유라시아판의 밀도가 가장 크다.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을 비교해보면요. 필리핀판이 밑으로 들어가죠. 이것만 봐도 디귿선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세 판의 밀도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유라시아판은 어떤 경우에도 섭입당하는 구조에 있죠. 그러니까 유라시아판의 밀도가 가장 작겠다. 그리고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을 비교해보면 필리핀판이 가운데 있고 태평양판이 가장 밀도가 크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 어떻게 지진의 발생이 일어나고 이것이 어떻게 문항으로 출제되는지 이해해봤는데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까 제가 문제를 풀 때 단면도를 이렇게 그려서 풀잖아요. 이 방식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감을 잡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처음에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판의 경계에 단면도를 그려가면서 풀어보는 방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조교 홍유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